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정부 발표 현직 교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관고등학교 이정열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럽겠죠. 지금 요즘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제가 주로 근무하는 일반고에서는 분위기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의 40%를 반영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학생부 수시 모집이 어디까지나 이 고등학교에서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워낙 많아서 일반고에서 수능을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 많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특목고나 뭐 자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수생들을 포함해서 정시 모집에 이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소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따라서 수능이 결정적으로 변별력을 갖게 되는 입시를 준비한 학생한테는 아무래도 이번 발표가 혼란을 좀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학부모들은 뭐 학교로 별다른 문의나 이런 어떤 그 혼란 없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혼란이 좀 뭐 내부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현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을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수능 점수나 이제 모의고사 점수나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은 체감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역사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지금 초고난도 문항. 교과 과정을 넘어선 수준이다. 오늘 뭐 22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교사로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문항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킬러 문항이라고 말까 붙었는지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이제 거의 자격 시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국어의 비문학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더 어렵게 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배경 지식을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글의 맥락이나 구조,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킬러 문항을 해결하는 그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 개념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수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런 문제를 답을 찾으려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정말 의도한 대로 그 아주 친숙한 소재로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접하는 소재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특정 교과서 혹은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그 내용을 접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킬러 문항 논란보다 훨씬 심각한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면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평가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그러니까 배운 곳에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겠다는 것조차가 하나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가 모를 만한 내용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제 킬러 문항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은 여태까지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했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변별은 할 수 있지만 타당도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 변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위권과 최상위권과 또는 상위권과 중위권 이걸 어떻게 가릴 거냐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그 변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 제가 학생 때를 생각을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과목 4가지 이게 모두가 상대평가로 변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가 됐고 한국사 절대평가됐고 탐구 과목은 2과목으로 줄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과목들이 줄은 세워줘야 돼요. 1등부터 24만 등까지. 그러면 킬러 문항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공교육 수준에서 만나는 문제들로는 그게 변별이 불가능하고 애초에 좀 무리한 요구가 있고 이건 아무리 조심
고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킬러 문항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변별력 문항이라는 뜻인데 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뭔가 또 채워질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무리한 요구라는 게 이제 곧 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하잖아요. 애초에 그 고교 학점제가 아주 높은 수준의 변별을 하는 수능과 공존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미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능 자체가 변별도를 떨어뜨리고 근본적으로 대입에서도 그만큼 영향력을 낮추는 게 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네,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좀 과격하게 나가면 수능을 전정력을 절대평가를 하는 방안도 되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사실은 이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추진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교육 전체의 그 너무나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여기까지만 얘기 좀 하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초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더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강남 8학군부터 소수 정예반 그렇죠. 이런 것들 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현재 풀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문제풀이 수업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죠. 근데 현재 고등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부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글쓰기, 뭐 발표, 프로젝트 수업 혹은 이제 그 밖의 모든 수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학생부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풀이 수업을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그 수요는 모두 사교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항들을 삭제를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정답률이 아주 극히 낮은 문제들을 뺀다고 한들 사교육 자체가 줄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됐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사교육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질문 다시 해주겠어요? 지금 이 초고난도 문제들을 빼면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빼면 그러면 사교육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까? 사교육이 줄어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문제풀이 수업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경교육에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남들은 틀릴 때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오면 남들이 맞출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게 지금 수능도 있지만 이제 결국 내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해외에서 뭐 문제를 갖고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접한 친구들이 그걸 풀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좀 더 평이하게 낮아지더라도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빠지더라도 어쨌거나 그 안에서 해결책을 더 찾기 위해서 그만한 사교육은 또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이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혹은 학습 내용이 어려워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목적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죠. 공교육에서는 모두 다 같이 잘하자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이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극단적인 경쟁을 강요하고 그 경쟁에서 패배를 한 경우에 그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삶의 미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근본적인 접근은 워낙 이제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당장 이제 뭐 모의고사부터 올해 수능 대비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킬러 문항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정보 발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 교재 경향성을 연계 교재랑 좀 더 일치해서 내는 경향이 아무래도 짙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다만 어찌됐건 결국 문제가 나오고 나서 분석은 결과론일 뿐이라 생각을 하고 난이도는 달라지더라도 결국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